정부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필리핀에서 21만 4천 명의 계획되지 않은 아이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락다운이 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원치 않는 임신이 늘어날 거라고요. 필리핀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예상을 했다고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아이들을 코로나 베이비로 부르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인구 통계 대략 1억 명 이상,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은 1200만 명, 집계된 수치만 이 정도인데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1억 3천만 정도가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필리핀의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마닐라의 인구 밀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합니다. 빈곤층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악조건을 가진 곳이 정말 허다합니다. 많이 적응이 됐다 한들 저도 그런 곳을 지나칠 때면 가끔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관광 오셔서 접하시는 지역,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도 보신 그 부분은 그나마 좋은 컨디션의 지역일 겁니다. 팬데믹으로 왜 계획에 없는 임신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참 신선한 뉴스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내년 필리핀에서 21만 4천 명의 신생아들이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고 집계가 되었다는데요. 왜 그런지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근데 이게 왜 큰 문제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까요? 저도 해외 뉴스를 자주 찾아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 그리고 신생아가 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뉴스는 필리핀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성교육 혹은 기본적인 교육이 부족해서 임신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핀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라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말하기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거주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팩트고요. 팬데믹 도시 봉쇄, 락다운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제때 방문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팬데믹 전에는 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임신율이 높았을까요? 물론 도시봉쇄, 통행금지로 인해서 제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요 요소로 분석이 되었겠지만 봉쇄 전부터도 수백만 명의 핀아이들은 가족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전체 임신 중 약 30% 정도는 계획이 되지 않는 임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런 데다가 서민들은 재택근무가 아닌 일자리를 잃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할 일은 또 없고 그리고 2년째 이어지는 락다운, 통행금지로 대중교통을 다 끊어버리니까 안 그래도 문제가 많던 정부의 인구 계획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 계획을 위한 보건소나 의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어서 코로나 베이비들이 생겨나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필리핀의 10대 임신율은 줄어들었다. 각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서 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는 필리핀의 10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10대 청소년들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출산 1000명당 47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높았는데요. 그나마 정부에서 조금은 낮아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RHL이란 생식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성교육과 피임법을 교육하는 정책인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간다고 하고요. 보건법상 경구 피임약은 불법화되고 산하 제한 정책이 부모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미적용이 되니까 필리핀의 10대 임신율은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10대의 임신율이 20% 이상 늘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10대 청소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친구들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인터넷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조사기관의 통계를 찾아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필리핀을 바라보면 상류층을 제외하고 또한 정상적인 가정을 제외하고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또 책임감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어보고 접해보셨을 겁니다. 필리핀의 싱글맘 정말 많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한테 물어보면 남편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 죽었답니다. 그게 아니면 애 낳고 딴 여자랑 눈 맞아서 집을 나갔거나요. 많은 싱글맘들이 이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죽었고 떠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남편하고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그놈은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 혼자 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코피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화류계 여성들에게서 많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상적으로 만남을 갖다가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 아니지만 피노의 커플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수두룩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도망가는 혹은 책임을 지지 않는 피노이들, 그냥 도망입니다. 도망.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톨릭에서는 낙태를 금기시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도 수년 전부터 제한적인 낙태를 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은 아직 변화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수년 전 정부에서 법안을 논의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종교에서 금기하는 사항이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필리핀 사람들에겐 아직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은 뭐냐? 피임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필리핀의 바랑가이 지역 보건소의 지원, 피임 지원 봉사활동의 서비스를 정부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거의 형식적인, 단순하게 보면 앞뒤로 완전 막힌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전에 제 밑에서 일하던 여직원 20대 초반의 싱글맘입니다. 남편은 역시나 도망갔다 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어서 어느 날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길래 도대체 왜 대비를 안 하는지 물어봐도 돌아오는 그녀의 답변은 이것은 운명이다. 무언가의 뜻이 있으므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고 일을 그만두던 친구도 기억이 납니다. 애 아빠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말하고 어느 순간 도망갔다 하고 도망가서 또 딴 여자 만나서 페이스북에 커플 사진 올리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이야기 필리핀에선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부가 돈이 없답니다. 인구 정책을 완벽히 시행하려면 20억 페소, 한화 약 457억이 필요한데 지금 배정된 액수는 4분의 1로 감당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예산 부족으로 거의 포기한 상태로 느껴지고 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고요. 필리핀 정부는 그냥 마약과의 전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곤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도돌이표처럼 빈곤을 물려받는 구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참 아쉬운 부분과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코로나 시대에 도시 락다운에서 통행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니 누군가와 아니면 파트너와 아니면 옆집 사는 친구와 2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금욕을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요.